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간과 관련된 컨설트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한때 이광균이 아니라 이간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간은 필수적으로 보는 기관 중에 하나죠.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께서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끼는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. 그만큼 간이 보내는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. 간은 해독이나 담즙 생성, 소화, 또 영양소의 대사, 에너지의 저장, 면역 조절까지 우리 몸에서 수백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내는 중요한 장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팔에 상처가 나서 살이 새로 돋을 때 그 부위가 살짝 딱딱하게 변한 경험들이 있으시죠? 흉터가 남는 거죠. 간도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가 부드럽게 재생되지 않고 반복적인 염증 때문에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섬유 조직, 이것으로 대체가 됩니다. 이렇게 간이 점점 딱딱해지는 상태를 만성 간염에 의한 간 섬유화라고 하고, 이 변화가, 이 섬유화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간경변증, 즉 간이 돌처럼 굳어지는,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이 안 좋을 때에 몸에서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 조직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그 결과 간의 혈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또 대사의 기능과 독소 제거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되겠죠. 이런 기능 저하가 가장 먼저 몸에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만성 피로, 피로감입니다.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. 만성 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 조직 내의 염증세포의 분포를 관찰하고 정도에 따라서 염증의 등급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. 현미경으로 간 조직을 살펴보면 림프구,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세포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. 이것을 평가해 봤습니다. 염증이 적은 환자군에서는 약 14%만이 피로를 느꼈지만 염증이 많은 환자군에서는 26%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. 즉 피로감은 단순히 간 수치, 즉 AST, ALT가 높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간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, 그로 인한 혈류의 장애, 그리고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. 두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는 소화 불량, 또 설사와 변비에 반복되는 증상, 이와 같은 소화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소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. 그 중심에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있습니다. 담즙은 지방을 잘게 쪼개주고 흡수되게 쉽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. 그런데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흐름이 막혀서 지방의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. 또 모든 영양소의 흡수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데요. 간에서 한번 해독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의 1차적인 흡수가 일어난 이후에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속도의 저하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의 45%는 설사, 그리고 38%는 변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간 기능이 좋지 않아도 이런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소화기 장애의 여러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위장장애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간 기능 저하 여부를 꼭 한번 혈액 검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신호는 입맛이 변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. 진료실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. 2개월 전부터 입맛이 너무 없고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졌어요. 이런 이유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분들도 계셨습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왜 입맛이 변할까요? 먼저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아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. 아연은 혀의 미각세포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. 아연이 부족하면 음식이 쓴맛처럼 느껴지거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미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간이 처리하지 못한 독소, 특히 암모니아가 쌓이게 되면 뇌와 미각, 후각에 영향을 줘서 익숙한 음식조차 냄새나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의 29%가 입맛의 변화,
28%가 식욕의 저하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평소와 다르게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입맛이 그냥 없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간 기능의 저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비교적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안색의 변화입니다. 간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 환자분의 얼굴빛이 혈색이 없고 창백해지거나 칙칙하고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부색의 문제라기보다는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영양소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신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. 우리가 혈액 속에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이 황달을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. 이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황달이 생기는 것입니다. 빌리루빈은 간염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나 후반부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빌리루빈의 상승이 황달을 일으키는 이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황달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로 주의할 신호는 우울감이나 기분의 변화입니다.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 건강과 정신적인 상태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요. 실제로 지방간 환자가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지에 대한 논문도 있었습니다. 지방간 환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9%가 더 높았고 지방간이 심한 경우에는 무려 40%가 가까운 환자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이유는 논문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. 지방간과 우울증 모두 염증 유발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 염증 유발 물질들이 뇌에서 영향을 미쳐서 기분 조절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. 또한 지방간 환자들에게서는 행복감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, 즉 세로토닌에 관련된 호르몬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거나 균형이 깨져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. 특히 지방간이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는 우울 증상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간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흡연은 반드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따라서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이 가라앉거나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간 건강과의 연관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로감, 소화불량, 설사, 변비, 식욕 저하, 안색의 변화, 우울감 이 7가지 증상 중에 3-4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간 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. 혈액 검사나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여러분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증상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간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